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과 성희롱과의 연결성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마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현재 우리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지금 전제가 돼서 판단이 되는지에 관해서 아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성희롱은 형사상 처벌이 안 되는 범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은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판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을 다룬데 특히 이제 강간하고 강제추행 사건들이죠, 주로. 네.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해서 피해자의 진술에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확고히 된 대법원 판례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판례에 따라서 현재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상 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두 개가 이상하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안 돼. 근데 성인지 감수성으로는 성범죄를 처벌하는 좀 구조가 조금 뭔가 확 맞지 않는 네.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성인지 감수성이 사실상은 처음에 이제 성희롱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온 건 맞긴 맞아요. 성인지 감수성을 최초로 언급했는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요게 문구거든요. 네. 그래서 성희롱 관련 심리를 할 때 성차별 문제에 관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걸 전제로 깔면서 성인지 감수성의 얘기가 나와요.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뭔가 형사상 처벌이 아니라 성희롱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국가에게 책무를 내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롱과 관련해서 이제 성희롱 역시도 어떻게 보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많이 입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명예나 모욕 해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나 이런 거에 없다면은 결국에는 피해자들 진술로서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성희롱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성희롱과 대표적인 게 김비서 확진됐네 뭐 이런 거. 근데 이건 진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관해서 진술한 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관해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성인지 감성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연결 구조는 그렇게 돼요. 결국에는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중에서 성범죄에 관련된 피해자 진술에 관한 판단, 그리고 성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판단에 관한 각종 성범죄 사건과의 관련성,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성범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전제를 깔아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 이렇게 쫙 연결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은 이제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은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최우선에 올라가 있는, 사실상 요새 초등학생들도 다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 그 단에서 오늘 얘기를 해봤었는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내가 쓰는 단어나 이런 언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갈지 않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배려를 하거나 배려심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분명히 거기에 관련돼서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기분 나쁜 단어, 소위 이제 성적 혐오
이런 단어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성희롱 범죄가 없기 때문에 처벌 안 되지만 성희롱으로 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니 절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성범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까지 이렇게 카테고리 연결되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 조상희 변호사였고요. 도움이 되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저때구와 네, 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상에게 상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